사람들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은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정작 차 한 대 값 들어가는 보험은 다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아는 설계사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죠. 바로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활동하는 그런 나쁜 설계사들이 있습니다. 일단 가입하고 15일 이내에 취소하면 돼, 청약철회라고 그런 게 있어 라는 말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연금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죽어야지 나오는 종신보험이라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평생 여러분들의 그런 소중한 돈을 갉아먹는 그런 나쁜 설계사들을 완벽하게 걸려낼 수 있는 7가지 특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보험 설계사들은 기본급이 없는 프리랜서입니다. 영업직이죠. 기본급이 없다 보니 이번 달에 계약을 하나도 못하면 다음 달에 급여가 형편없어집니다. 당연히 월초보다 월말이 되면 마음이 조급해지겠죠. 그 조급함은 당연히 고객에게 가입에 대한 압박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압박은 고스란히 고객에게 계약에 대한 재촉으로 이어지겠죠. 고객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지 못했더라도 설계사는 아마 그런 압박 속에서 여러분을 만났을 거예요. 보고서 받아보기나 은퇴 스터디 신청한 분들 보험 쪽 봐드리면 월말 계약들이 참 많더라고요. 정확히 분석받으시고 나서 가입 후회하시는 보험들은 대부분 월말 계약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만큼 설계사의 사심이 좀 많이 들어갔겠죠? 여러분들의 보험의 계약일을 한번 살펴보세요. 보험은 청약철회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가입하고 15일에서 3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면 한번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면서 해약할 수 있는 제도죠. 상품으로 치면 반품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러니 고객이 가입을 고민할 때 많은 설계사들이 가입하고 정 아닌 것 같으면 15일 이내에 청약 처리하셔도 됩니다 라고 마음을 안심시키고 권유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심리적 설계가 들어가 있어요. 일단 보험을 잘못 가입하면 손해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철회가 가능하다 하면 위험이 제거된 것처럼 보이죠. 즉 구매가 아니라 임시 보관이라는 안심을 주게 되죠. 그런데 사람은 한번 상태가 만들어지면 그 형태를 바꾸는 것을 매우 귀찮아하죠. 한 달 무료 이용 후 유료 전환 된다고 할 때 유료 전환 될 때 해지해야지 해놓고 계속 쓴 경우 많으시죠? 같은 이치입니다. 청약 철회를 고려할 만한 보험 상품이다. 애초에 가입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은 세일즈와 컨설팅의 차이를 아시나요? 세일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고 컨설팅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보험 세일즈맨을 만나신 건가요? 보험 컨설턴트를 만나신 건가요? 세일즈맨은 자신이 파는 상품에만 관심이 있어요. 세일즈맨은 이거 좋은 거예요, 다른 회사보다 우리 상품이 이런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라는 설명을 많이 하죠. 반면 컨설턴트는 고객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고객이 보험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예를 들면 사망보장에 관심이 있는지, 암, 뇌, 심장처럼 살아있을 때 큰 질병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이외에 치매나 간병과 같이 고령화 관련에 대한 걱정이 있는지, 그 고객의 문제에 먼저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보험 상품을 매칭을 하는 거죠. 보험 설계사와 보험 컨설턴트의 차이를 어느 정도 아시겠죠? 여러분은 누굴 만나셨나요? 보험에 대한 설명만 주구장창 들으셨나요? 아니면 나에 대한 질문들을 듣고 내 고민에 대해서 본인이 이야기하셨나요? 보험에 대한 설명만 들으셨다면 지금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시다면 나중에 보험 가입했는지 다시 손봐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아계약이라고 아시나요? 보험업계에서는 최초 계약 담당자가 퇴사를 하면 그 계약을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런 계약은 보통 신입 영업사원이 들어왔을 때 만날 사람이 없으면 만나보라고 주는 상담 연습용 계약이 됩니다. 아마 그럼 이런 전화를 받아보셨을 거예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땡땡보험사에서 홍길동님을 새로 담당하게 된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 담당자가 돼서 기존 보험 체크도 안내드리고 인사도 드리는 시간 가져보려 합니다. 언제가 괜찮으실까요? 이런 전화 받으시면 신입사원이거나 만날 고객이 없는 무능한 설계사일 확률이 100%입니다. 내 계약이 이렇게 신입사원의 실험용으로 쓰이는 걸 원치 않으시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오는 설계사의 목적은 대부분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고 신상품을 제안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선의를 가지고 관리해드리겠다는 것은 사랑하는 연인의 첫 여행에서 손만 잡고 자겠다는 남자의 말과 같이 흑심을 숨기는 말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렇게 가입시켜놓고 수당 더 준 회사로 옮기는데 혈안이 된 설계사에게 보험을 가입하면 고아 계약이 되어버린 데 보험, 이후 관리에 대한 리스크는 가입자가 떠안게 됩니다. 나에게 보험을 제안하는 설계사가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설계사인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링컨은 변호사 시절에 상대방의 의견에도 합리적인 부분은 동의하고 오히려 그 부분을 자신이 더 논리 정연하게 설명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주장이 더 합리적인 이유와 증거를 제시하며 판사와 배심원을 설득했다고 하죠. 이런 품격 있는 설득을 하는 보험 설계사를 찾아보긴 어렵죠. 사실 모든 상품은 장단점이 있어요. 적금은 안전하다는 장점과 금리가 낮다는 단점, 주식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과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근데 이걸 장단점을 서로 비교해주고 내 상황에 맞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닌 게 문제입니다. 내가 주식을 판매하고 싶으면 주식의 장점과 적금의 단점을 비교하죠. 반대로 내가 적금을 팔고 싶으면 적금의 장점과 주식의 단점을 비교해버리죠. 보험은 고객 입장에서 어렵기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때 보험 설계사는 고객이 보유한 보험의 단점과 자신이 팔고 싶은 보험의 장점을 비교해서 해지한 다음에 자신이 파는 보험을 가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면 반대의 경우도 물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의 장점과 제안하는 상품의 단점은 뭔가요? 라고 말입니다. 설계사가 내가 파는 상품이 좋고 보장, 저축, 사망, 노후 모든 걸 커버해준다고 장점만 나열하면서 상품을 제시한다? 어쩌면 그중 하나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보험일 수 있습니다. 암보험은 암에 걸렸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죠. 치매보험은 치매에 걸렸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종신보험은요?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사망하면 보험금이 나오는데 보장기간이 종신입니다. 예전에 가장이라면 종신보험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인기가 시들해졌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와 설계사들은 이 상품을 끝까지 놓지 못합니다. 왜냐? 남는 게 많거든요. 사람들이 사망보장보다는 연금이나 생존보장의 니즈가 더 커지자 종신보험에 연금이라는 옷과 투자라는 화장을 시킵니다. 사실 투자는 보험에 대한 해약 환급금인데 이게 사망보험금보다 더 크지는 않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미래에 나갈 큰 보험금보다는 지금 해약 환급금을 주는 게 더 이득이겠죠. 어차피 수수료는 다 받아냈을 테니까요. 연금기는 역시도 해약 환급금을 나눠서 주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 상품명이 막 괴상해지죠. 연금 받는 종신보험, 생활비 지급하는 종신보험 뭐 이런 식입니다. 치킨을 먹고 싶으면 치킨집에서 치킨을 시켜야지 피자 위에 치킨 토핑 얹어놓고 이건 치킨이다라고 우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설계사가 이렇게 판매하는 이유는 당연히 수당 때문입니다. 연금보다 수수료가 3배까지도 더 나오거든요. 연금을 준비하고 싶으시면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해 매년 세액공제를 받으시면서 연금을 준비하시던가 비과세 연금을 가입해 종신 수령하는 연금을 만드시면 됩니다.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증권사에서 ISA나 주식계좌를 만드세요. 종신보험은 죽어서 유가족을 보장하는 보험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그 본질을 왜곡하는 설계사는 거르시면 됩니다. 가끔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금융권 취직했다며 컨설팅 해주겠다고 연락 오는 지인 있으시던가요? 갑자기 금융 전문가가 된 것 마냥 이야기하지만 답정너, 결국은 보험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도 보험에서 하고 연금도 보험에서 하고 모든 건 보험으로 마무리 짓는 경우를 맞닥뜨려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사람들이 보험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보니 그럴싸한 금융 전문가로 포장하는 거죠. 사실 보험 설계사 코드 따고 1년 이상 일할 확률은 50%이고 2년은 30%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들이 1년간 하는 일은 본인, 가족, 친구, 지인에게 계약을 받아내는 일이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기본급이 없기 때문에 입사시키고 교육시켜주고 계약 받아온 만큼 수당만 주면 끝입니다. 계약을 많이 받아오면 보험사는 그만큼 돈을 버는 거고 설계사가 계약을 못 받으면 못 버는 리스크는 설계사가 다 떠안는 구조죠. 그들은 고객을 위해 컨설팅을 한다기보다는 회사에서 교육받은 그리고 판매하라고 하는 주력 상품만 달달 외워서 고객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어떤 영역에서 1년 만에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지인들 다 만나고 더 이상 계약할 사람이 없으면 높은 확률로 보험 설계사를 그만둘 겁니다. 그럼 내 계약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하계약 되는 겁니다. 저랑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진짜 바쁘세요. 그리고 사적으로 만나보면 허례호식도 정말 없고 나라 걱정, 자기 지역구 걱정하는 게 진심인 분이시거든요. 융통성이 없을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진짜 개념 없고 욕심 가득한 그런 국회의원들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잖아요. 보험 설계사분들의 영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열심히 고객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보험 설계사분들도 계시지만
고객을 이용해 자기만의 그런 실적을 채우기 위해 급급한 그런 설계사분들 때문에 전체적인 인식이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은퇴준비 채널에서 왜 보험 얘기냐라고 하실 수 있으시지만 은퇴에 있어서 보험 세팅은 필수입니다. 의료비, 간병, 치매, 중대질환 등 병원비에 대한 지출이 가장 많아지는 노후가 보험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납입할 때는 다 보장 받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완납하고 노후를 맞이했는데 보상받으려고 딱 신청해 보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보장이 하나도 없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큰 낭패겠죠. 그 나이에 보험을 다시 가입하거나 바꿀 수는 없을 테니까요. 이런 중요한 보험을 나쁜 보험 설계사를 만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망쳐버리면 안 되겠죠. 앞으로 은퇴 스터디에서는 보험에 대해서도 꾸준히 안내드릴 계획이에요. 은퇴 후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니까요. 은퇴 스터디에 자주 놀러와 주세요. 그럼 은퇴를 위한 든든한 보험 세팅도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